사부사는 한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 A사 레이더를 개발하면 그리펜에 장착해 한국과 공동으로 제3국에 수출할 계획도 제안할 만큼 한국의 기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A사 레이더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 기술 개발에 대해 미국 레이더 업체들이 상호 협의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레이더 업체들은 모든 기술을 제공하면서 기술 협력 개발을 하자고 제의했고, 그렇게 한국은 일부 기술을 받아들여 몇 년 안 되는 단시간에 한국형 A사 레이더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기술 검증 모델인 입증 시제기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A사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확인된 것이었는데요. 이후 ADD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하며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당시 ADD 소장은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둬 기쁘다.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가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항공기 탑재 레이더는 무인기용 영상 레이더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기용 레이더는 기종 자체를 도입할 때 해당 업체가 선택하는데, 국내 레이더는 현재 하나도 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전투기용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대공, 공대지 운용 모드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전투기 레이더 개발 기회가 없어 아직까지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즉, 항공기용 레이더의 하드웨어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좀 더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과 생산, 양산, 운영까지 2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전력 증강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는 A사 레이더를 꼭 국내 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형 전투기의 전투력을 좌우하는 A사 레이더를 국내에서 개발하지 않고 미국에서 바로 구매할 경우 KF-X의 전투력이 극히 제한되며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한국형 A사 레이더를 개발한 이유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A사 레이더를 개발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라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KF-X의 자체 개발 목적도 있지만 또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한국이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못하는 이유가 전투기 플랫폼이 없어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레이더입니다. 모든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선 라곤이라는 조준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레이더입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가 있어야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바탕이 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전투기 플랫폼입니다. 한국이 수년간의 치밀한 계획을 앞세워 A사 레이더를 개발하려 한 것입니다. 한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전투기에서 운용하게 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은 대부분 레이더와 연동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레이더를 미국에 의존하게 되면 앞으로 국내에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레이더와의 연동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때마다 연동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만약 미국이 레이더 연동을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은 엄청난 개발비를 날리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레이더 연동 비용은 독점적 권한으로 부르는 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국의 방위사업청에서 정밀 타격을 위한 야간 표적 식별 장비를 국내 개발하려고 했지만 F-16과에 연동하기 위해 미국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국내 개발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레이더를 국내 개발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구매하거나 개발하게 되면 말만 한국형 전투기이지 정작 전투력의 핵심인 무장연동을 철저히 미국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A사 레이더가 가공할 만한 전투력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A사 기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F-16 성능 향상 사업으로 도입되는 에이사 레이더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블랙박스 형태로 내부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KF-X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탐색 개발을 통해 제시한 KF-X 체계 개발 비용 8조 8천억 원에는 82종의 구성 장비 구산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에이사 레이더를 국제기술 협력으로 개발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KF-X 사업을 추진해왔던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당초 세계 유수의 전투기 개발 제조업체들이 극비에 붙이고 있는 에이사 레이더 개발 기술을 해외 유력업체의 기술 이전을 통해 완성한다는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입찰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등 2개 기종 중 F-35를 선정하면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인 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의 이전을 약속받으며 치밀하게 계획했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에 속한 과정 중 하나인 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의 이전을 돌연 금지해 난간에 봉착한 국내 방산업계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4대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습니다. KF-X 전투기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CDR 통과란 KF-X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무를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방사청은 지난해 9월 CDR 통과를 선언했지만 최종 단계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이 제작 완료될 때까지 연구 개발진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자체 레이더는 전투기 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는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방산업계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의 핵심 기능 부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레이더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스라엘에서 성능 평가에 도전했고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레이더 업계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훌륭하다라고 호평할 만큼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 방위산업은 4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시작 무렵엔 미국의 구형 무기를 복제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현재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들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특히 KF-X는 어떤 정보를 막론하고 모두 통일된 방향을 갖고 진행해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국제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는 빈 껍데기로 된 한국형 전투기가 절대 아니며, 다른 나라에 못 미치는 스펙의 전투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한국의 KF-X는 국제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개발 기술을 입증한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기술 종속주의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전환점을 맞게 된 한국 방위산업의 KF-X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더욱 힘을 받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비상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